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그림 이렇게 삼각형 그려드렸잖아요.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순서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파트 1은 책임보험이 뭔지 기초 이론에 관한 내용인데 앞부분은 이제 뭘 배우는 건지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지 않고요. 필요한 것만 하고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서 외우실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시면 아, 책임보험이 이래서 뭐 도입이 됐고 이거구나.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파트 2. 자, 법률상 책임 부분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법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아까 법률상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제3자에게 져서 손해액을 물어줘야만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약관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피보험자가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예, 그 법이 뭐 민법, 대부분 다 민법 나올 거거든요. 또 그럼 민법 예를 들어 750조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기초. 자, 그 다음에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물어주는 건지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이라 그 어느 부분보다도 기초를 잘 튼튼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지문에서 사실관계가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업주 누가 왜 손님이 뭐 밥을 먹으러 왔다가 뭐 종업원의 불법행위에서 다치게 됐는데 이러한 내용 무슨 보험을 가입했다 이제 이러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피보험자가 누군지를 찾고 피보험자는 뭐 민법 몇 조에 따라서 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손해액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손해액을 물어줬으면 이제 이걸 위해 약관,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근데 제가 약관의 종류가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먼저 좀 보시면 파트 3. 일단 책임보험 약술하실 수 있게끔 뭐 분류 뭐 이런 것들 좀 해놨고요.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보통약관 이런 데서 이제 약술이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특별약관들이 대부분이고 또 전문직업인 뭐 의사, 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들도 있고요. 또 뒤에 넘겨보시면 생산물 배상 책임, 제조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이 우리 보험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책임보험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시는 자동차 보험도 임의 가입이 원칙인데 대인배상 원은 자배법에 따라 의무 가입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의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강제하고 있어요. 주로 영업주들이겠죠. 우리가 그걸 다 배울 수는 없고 종류가 너무 많은데 다 배울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화재 사고 이런 게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배상 책임도 있고 또 해상사고, 배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승객들 다친 거 이런 배 사고들도 좀 볼 거고요. 또 가스 사고라든지 또 뭐 맹견 배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의무 배상 책임을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이제 국문으로 쓰여진 국문약관이고요. 이 영업주들이 큰 기업이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영문 배상책임 보험도 있어서 우리가 그 중에 CGL 보험이라고 하는 이 약관 내용의 일부를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이 6장까지는 이 피보험자가 영업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영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게 6장까지고요. 우리와 같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이제 7장 마지막에 개인 배상 책임이라고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종류는 많지만 공통점인 점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거고 그때 그 법률은 기본적으로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관이 좀 많고요. 자, 그다음에 파트 4. 근제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1장에 뭐 근제보험 제도가 뭐냐, 왜 도입이 됐냐, 뭐 일단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도 법하고 약관이 들어가게 돼요. 이 사업주가 이 재해보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뭐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약관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 사업주가 민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게 되는 배상 책임을 뭐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라는 데서 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마찬가지로 근제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거겠죠. 법과 약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 파트 이제 5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작년에 신설된 법률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기업 중대재해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상품이 생겼고 또 오늘 배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걸 여기 특약에서 또 일부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시험 문제로 등장을 했어요. 좀 뉴스에 많이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설해서 추가를 해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파트 6은 우리가 이제 이 기본 이론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아니고요.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끝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이 부분별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배상 책임 파트에서는 아까 약관이 다수인데 의무보험도 있고 임의보험도 있다라고 했는데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같지만 보험금을 좀 산정하는 기준들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조금 공부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서브노트에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다음 보통 약관은 다 외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면책사항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런 면부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몇몇 가지들은 이 약관마다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피보험자가 동일 사고 담보하는 여러 개의 보험을 중복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험자들끼리 보험금을 딱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무보험하고 임의보험을 한꺼번에 가입했을 때 어떻게 분담을 하는지 또 피보험자가 임의보험을 3개 가입했을 때 어떻게 보험자들끼리 나눠주는지 전부 다 시험 문제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분담 내용들도 전부 다 보통 약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파트 여기 근제보험에서는 아까 재해보상이라고 해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법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배우실 거고요. 또 이 산재법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있으면 또 민법에 따른 손배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때 손익상계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다 이득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교시 때 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 보상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약관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파트 1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책임보험의 기초이론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제가 알려드린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실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자, 먼저 이 배상책임 리스크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어떤 위법한 행위로 그 위법 행위를 이제 법에 가면 고의나 과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위법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될 책임을 배상책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혹은 의사가 영업 중에 그다음에 그 일반 식당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영업 활동 중에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배상책임 리스크가 존재하게 돼요. 자, 이 배상책임 리스크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가해자. 그런데 이 가해자가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니까 이 가해자가 자기가 보험 보호를 받으려면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자라는 지위를 얻어야만 보험금을 받는 거죠. 즉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배상책임 리스크를 지는 사람이에요. 주체.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공장의 굴뚝에서 매연 같은 것들을 막 뿜고 있어요. 그럼 이 주변에 마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마을에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1년에 몇 명씩 똑같은 암으로 죽어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혹은 지하수를 이렇게 마시고 똑같은 암으로 계속 사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과 다 인과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과관계 있는 사고로 밝혀지게 되면 이 공장 업주는 영업활동을 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놓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임의보험이 원칙이에요.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입을 하는 건 아닌 거고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환경책임보험이라는 의무보험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여기 들어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인도 같은 데 가거나 지하철 타러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도로, 인도 이런데 이런 이 자재들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 안전 펜스를 좀 설치를 해서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막아둔다든지 하는 어떤 일종의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자재를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공사업주가 영업활동 중에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두려우면 배상책임 보험을 미리 가입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배상 책임이 어떤 건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이런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우리 애들이 막 이렇게 장난하다가 손을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이 막 절단되고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을 사실 배우기 전에는 손을 넣은 아이의 잘못이지 왜 이 에스컬레이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점유하거나 소유한 이 가해자의 잘못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왜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에스컬레이터의 뭐 점유자라든지 소유자도 법률상 배상 책임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뭐 비가 오게 되면 이 계단이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럽잖아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떤 뭐 그 매트 같은 걸 좀 깔아 놓는다든지, 또 우산에 이렇게 빗물 비닐봉지 같은 것들을 뭐 제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또 의사가 수술 중에 의료 과실을 저지르게 될 리스크도 영업활동 중에 부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두게 되면 보험금으로 본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이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스노보드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우리 개인적인 리스크,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사실 너무너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책임을 질 이 가해자의 종류가 많은 거죠. 영업주들, 뭐 의사도 있고 아까 뭐 마트도 있고 너무 많고요. 또 대신에 우리 같은 개인은 이제 한 명이고요. 자, 그럼 이러한 영업주들 그리고 개인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이 법적으로 책임을 다하게 되는데, 그걸 선관주의 노력, 선관주의 의무라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 선관주의 의무라는 걸 다해서 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관주의 의무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아마 그림을 보시면 저런 게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 혹시 보셨나요? 화장실, 막 지하철 화장실 들어가면 청소 중에 이런 거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청소 중, 혹은 뭐 금지, 접근 금지, 혹은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게 왜 그런 거냐면 바로 선관주의 의무를 최소한 다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계단을 내려갈 때에도요,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요철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계단에 막 홈 파져 있는 것들 보셨죠? 왜 그런 거예요?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걸 방지하도록 하는 선관주의 의무로 노력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요, 이제. 그다음에 또 요양병원 같은 병원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들 왜 설치해놔요? 우리 집에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특히나 병원이니까 변기에 앉았다 일어날 때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선관주의 의무라고 뒤에 가면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서 만약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법은 일단 민법이에요. 금전으로 물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뭐 병원을 뭐 이렇게 소유한 사람, 소유자, 그다음에 그 계단을 뭐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 그런 가해자들, 이제 보험으로 들어오면 피보험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손해를 물어주면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12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그냥 목차를 이렇게 쭉 따서 보시면 돼요. 배상책임 리스크라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배상책임 리스크가 있게 되면 두 번째 목차인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이 징제된다. 그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다.
자, 그러면 개념, 그다음 도입, 여긴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임보험은 그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좀 볼 건데요. 자, 여기 보기에 앞서서 그 약관에도 이제 우리가 배울 다양한 배상책임 약관에 보상하는 손은 다 요거예요. 진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 모든 배상책임 약관 이렇게 돼 있어요. 피보험자가 당연히 보험기간 중에 사고 나고 이제 이건 당연하고요. 보험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애 또는 피해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자 우리가 재물은 배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우리 신체 손해서 할 거니까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누구의 손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배상 책임에 보상하는 손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배상 책임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볼 건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보험은 모든 보험은 인보험이든 무슨 손해보험이든 간에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피보험자 본인을 위한 거예요. 모든 보험은. 왜? 피보험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손해를 아까 법적으로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니까 경제적 손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거와 함께 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보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거 법적으로 막 처벌받는 거 아니야?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되게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이런 게 다 불안이 다 경감이 되고 또 돈으로 또 다 받으니까 경제 손실이 회복이 돼서 효율적인 현명한 소비자인 거죠. 한마디로 위험관리를 이 보험으로 잘 하는 거겠죠. 자,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책임보험이라는 게 책임, 이런 게 배상 책임 이런 말이 들어가는 모든 보험, 자동차, 대인배상 다 공통점이겠죠. 피해자 보호라는 특수성이 하나가 더 가미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피해자 입장에서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피보험자가 경제적으로 배상 자력이라는 게 있어야 돈으로 갚죠. 배상 자력이 없으면 피해자는 본인이 손실 입은 걸 배상받지 못하게 되는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상법에서는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또는 피해자 직접 청구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뒤에 가면 그림에서 나올 건데요. 아까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둘 간의 관계까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1번 법률상 손배 책임을 져서 돈으로 물어준다. 2번 보험금을 청구해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제3자하고 이 피보험자가 가입해놓은 보험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져서 손배 책임을 지긴 지지만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 배상 자력이 없으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구제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법에서는 제3자 직접 청구권이라는 제도를 규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원래 배상 책임의 메커니즘은 제3자가 피보험자한테 돈을 먼저 받는 거죠. 즉 피보험자가 먼저 제3자한테 자기 돈으로 주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 청구해서 이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도 막바로 보험자한테 직접 자기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제3자 직접 청구권이에요. 물론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 직접 청구권 내용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 내용은 자동차 배상 책임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모든 배상 책임 상법 그다음에 약관에는 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거나 또는 아까 책임보험은 좀 특이한 점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의무보험을 왜 가입 강제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이게 임의보험이니까 보험을 안 가입한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보험이 없으면 이렇게 직접 청구권 행사할 일도 없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런 의무보험을 가입 강제하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 피해자 보호라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의 한도가 있어요.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옛날에 의무가입으로 지정된 것들보다 최근에 이제 출시되는 신규 의무보험들이 보상 한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이유들은 전부 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어쨌든 모든 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을 위한 기능이 있고 거기에다가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 보호라는 좀 특수성,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 부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죠? 네, 전통적인 기능인 피보험자의 자위수단,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피해자 보호. 그래서 그 밑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절. 자,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책임보험은 삼각형 그림이라고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보험은 제3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삼각형 그림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게 더 많아진다. 일단 첫 번째,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는 이 피보험자가 가해자란 말이에요. 뭐 A, B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가해자가 어떤 민법상의 책임을 위반해가지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3자한테 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가해자하고 이 제3자, 이 둘 간의 관계는 바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관계, 어떤 법률상 책임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관계에서 봤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해자가 위법한 행위, 뭐 고의나 과실 이런 것들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손실을 돈으로 물어준다. 자, 그럼 이렇게 배상 책임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보험자에다가 보험을 가입해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보험으로 가입하면 피보험자가 돼야 보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피보험자하고 보험자는 보험 계약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손실을 직접 보험자에게 일단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약의 조건 내에서만이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보상의 한도 같은 것들이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물어줘야 될 손해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을 지금 돈으로 줬어. 네, 손해가 생겼죠. 자, 근데 자기가 보험금을 청구해서 1억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1억을 그냥 줘야 되냐? 아니에요. 손해사정을 해봐야 되겠죠. 진짜 1억이 맞는지 다 따져보고 중요한 건 보상의 한도가 아직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한도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최대치로 줄 수 있는 게 한도잖아요. 한도가 5천이다 이러면 최종 보험금은 얼마인 거예요? 5천만 원. 손해액은 1억이지만 실제 손해만 계약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계약을 자기가 이렇게 한 거거든. 1억 원을 다 받고 싶었으면 계약의 한도를 뭐 1억, 2억 이렇게 처음부터 높였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험금을 줄 때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은 약관 그리고 보험 증권 이런 데 다 기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약관에 가시면 이런 보상한도 같은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또 이 보상한도 말고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다 약관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배상 책임이었고, 자, 근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제3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상법을 근거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해 가고 있기는 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험금 청구권에 따라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주던 아니면 직접 청구권에 따라 제3자한테 주던 간에 보험회사는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죠. 네, 계약 조건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이 계약 조건이라는 건 이쪽 계약자 측이 보험을 보상한도를 뭐 1억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조건 내에서만 주는 거지 피해자가 달라는 대로 주고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 문제를 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가 실무에서는 다 제3자가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것만 보셨을 텐데 원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헷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이 어쨌든 보험금을 주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피해자 보호이지만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이 계약 조건대로만 취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례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 걸로 밝혀졌어요. 자, 그럼 제3자가 직접 청구권 행사에도 보험금을 줄까요? 안 주겠지. 예, 물어줄 일이 없는데 왜 보험금을 주겠어요? 이런 것처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청구를 하든 헷갈리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보험에서는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요 그림의 순서대로 책 내용도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잘 외워주시고. 그럼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이제 그 제일 끝에 가면 이제 배상하고 이제 보상이라는 절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 앞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는 지금 배상이잖아요. 자,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우리 보상 청구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보상. 네. 그럼 배상이랑 보상은 틀린 거겠죠? 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배상은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위법한 행위로 제3자의 어떤 뭐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걸 배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주는 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자,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 보상이에요. 별도의 계약 조건대로 어떤 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런 건 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게 되는 법률상 손해보상 책임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겠죠. 피보험자가 법적으로 잘못한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계약의 조건대로 물어주는 거니까 보상한다. 그래서 배상과 보상을 또 반드시 꼭 구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얘기를 안 드리고 하면 나중에 답안을 보면 이 배상 들어갈 때 보상 들어가고 막 이런 걸 왔다 갔다 쓰시는데 이건 정말 채점할 때 보면 기본을 정말 의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책임보험을 공부하시면 배상과 보상은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5절을 볼 건데요.